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벌써 한 해의 4분의 3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 민족의 대명절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들 다 이룰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좋은 말씀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피그말리온? 네. 어떻게 들리면 피말리온. 아, 피가 말리는데 그렇게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네.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남은 한 해 가지고 있었던 목표들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건강이라면 건강, 뭐 재물이라면 재물, 또 학업이라면 학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들을 다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병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네. 그 여성분 때문에 덕분에 네. 제가 이제 화병에 대해서 이제 날아다닐 수 있게 됐는데 지난주에 네네. 본인이 이제 화병을 앓는 것 같다고 30대 네네. 후반의 여성께서 질문 네. 남기셨는데요. 네. 이 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큰 화두잖아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네. 미국에서 조사를 할 때 그 동양인들 네. 그죠? 특히 유교 문화권에 예. 살고 있던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화라는 게 실체가 없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그 화병에서 그 불이 뭔가 기대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기댈 수 있는 게 이 동양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뭐가 있냐면 아시잖아. 그죠? 뭐 군신유의 뭐 부부유별 뭐 해갖고 네. 여성과 남성의 어떤 차별 네. 차별이면 차별이고 구분이면 구분이고 이런 게 있잖아. 역할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역할론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남편과 부인의 역할론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대는 변하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물화병이 생기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뭐 피그말리온 네. 그 효과 이 여성분한테도 질문하신 여성분한테도 제가 감사드리는 한편 네. 그 화병에 대해서 피그말리온 현상을 갖지 마시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집착하지 마시고 네. 이건 원래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화병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 네. 볼 수 있는 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화라고 그랬죠. 상화. 아, 예. 상화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한문으로는 뭐 상대적인 할 때 그 상자로 이해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마 모양상으로 아마 좀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우리 화병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해서 전번에 그러면 보이지 않는 불을 우리 신체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불 증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해갖고 뭐 피부색, 네. 그죠? 피부 윤택, 뭐 그다음에 그 분이 그 사람이 평소에 뭐 짜증을 내는지, 네.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뭐 자녀분이 뭐 고함을 치든, 네. 그다음에 아니면 움직임이 네. 빨라진다고 했죠. 우리 몸속에 네. 몸속에서 움직임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심장 박동수가 좀 빨라질 수 있고 네. 심한 분들은 그거를 본인들이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장 박동이 느껴지면은 네네. 진짜 혈압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빨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소화기관이 좀 빨라질 수 있거든요. 네. 소화기관이 빨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그렇죠. 네. 이제 네. 설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 화장실에 뭐 자주 가려고 하거나 네. 그죠? 좀 긴장하고 이런 분들 중에 그 뭐 화장실을 좀 자주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디를 이제 여행하기 전에 뭐 미리 뭐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저도 고백하자면 젊었을 때 그런 증상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그때는 이제 시내버스 타고 많이들 다녔는데 네. 시내버스 안에서 그러면 진짜 아주 곤혹스러웠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런 심리는 또 다른 심리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몸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불증상 중에 네. 그 움직임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그 불이 탈 때, 네. 불이 이제 솟구칠 때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가까이 가면 맡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타는 냄새가 나나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맡아보지 못했는데 저번 그 주제가 저거였었죠. 류마티스 관절염인가? 네. 류마티스 관절염도 사실은 화병의 일종이거든요. 화병의 일종인데 네. 그 류마티스 그 관절막을 공격해서 네. 얘네들을 어떻게 보면 태우는 거거든. 예.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고 그 부산물로 붓고 그죠? 네. 관절액이 늘어나면서 붓고 그러죠. 그 류마티스 관절이 타는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네. 이거는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네. 그리고 저 자신한테 주는 숙제입니다, 사실은. 네.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도 화병의 일종인데 갑상선이 타는 냄새를 한번 맡아보실 수 있을는지 제가 한번 과제를 던져볼게요. 네.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네. 그 불의 증상을 네. 혀로 알 수 있을까요? 혀로요? 네. 글쎄요. 좀 쓴맛이 날까요? 그렇죠. 네. 입안이 그러네요. 네. 네. 속이 타들어갈 때 그죠? 그렇죠. 쓴맛. 침이 마르고. 그렇죠. 침이 마르고. 그 고깃집에서 네. 보는 뭐 불맛 이런 말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네. 그건 무슨 뜻인가요? 불맛. 약간 그름 같은 게 남아서 그런 그걸 먹는 건데요. 불맛 소스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네. 불맛을 불로 구워서 불맛이 나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걸 다 그렇게 불에다가 구울 수는 없겠으니까 불맛이 나는 소스를 입혀서 불에 구운 것처럼 해주는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그거 좋아하세요? 뭐 불맛은 일단 좋으니까요. 잘 먹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알 수 있는 거 네. 이제 다 이제 지나왔고 한 가지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접촉으로 알 수 있는 거. 접촉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안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구나. 네. 뭘로 알죠? 식은땀이 나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접촉해서 알 수 있는 거. 네. 말 그대로 온도를 재는 거죠. 온도를. 네네. 체온이요. 그렇죠. 체온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체온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정보를 좀 드려보면은 네. 애기들 키울 때 뭐 열성 경련이라 그래갖고 애기들이 까무러치죠. 그렇죠. 그죠? 네. 발작을 일으키죠. 경련 발작을 일으키죠. 네. 근데 대개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그 성인들보다 체온이 한 1도 정도 높습니다. 그렇죠. 되게 대체적으로 높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이제 뇌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뇌에 있는데 이게 아직은 미숙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열이 올라가면은 뭐 비상사태죠, 그죠? 제어가 안 되는군요. 네. 부모님들도 뭐 비상사태고 애가 뭐 잘못될까 해서 하는데, 근데 애기들 같은 경우는 한 5세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맞고 평소에 이제 열이 안 올라가게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게 좀 방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대개는 뭐 한 몇 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괜찮아지는데 다만 혹시 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개 우리 체온을 이제 우리 병원 가서 잴 때 뭐 요새는 이제 귀에다도 재고 뭐 그러죠, 그죠? 네, 예전에는 겨드랑이다 됐고 요즘에 귀에다 재죠. 일반적이죠. 네. 우리 체온은 대개 사람들은 36도에서 37.4도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상식적인 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깊은 곳을 재보면 대개 37도, 피부를 재보면 34도까지, 34에서 한 35도 네. 이렇게 되고 우리가 막 손발이 막 차다 그러잖아, 그죠? 네네.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이거보다 더 떨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반 상식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열이냐 아니냐 할 때 한 38도 정도 올라가면 미열이라고 합니다. 미열이라고 하고 이제 그 열 중에 한 42도가 넘어가면 40도가 넘어가요. 네. 42도. 네, 42도가 넘어가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통제가 잘 안 되죠. 그렇죠.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응급 상황인데 전에 40도만 넘어도 응급 아닌가요? 응급이라고 이제 속도나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 사람은 변온 동물은 아니고 정온 동물이라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열을 조절하는 기능은 뇌에 있는 거죠, 뇌에. 뇌에 시상하부에 있습니다. 시상하부에 있었고 여기서 이제 열을 감지를 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이쪽으로 오는 그 피가 차가워. 차가우면 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관리해줘야 될 이 몸이 지금 차갑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 온도를 올리겠죠. 그렇죠. 그 PD님은 손발 따뜻하시죠? 따뜻한 편이죠. 따뜻한 편이시죠. 그러니까 손발이 따뜻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심장이 좀 강하신 편이죠, 사실. 그런가요? 그렇죠. 이게 변동폭이 심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손발이 뭐 찼다, 어떤 때는 뭐 막 뜨거웠다 이런 분들은 심장이 좀 예민하다고 보시면 좀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머리 쪽에서는 이 그 열 감지 센서가 있다고 보시면 맞고요. 감지기가 있고, 근데 그거 일을 어디다가 시키는 거냐면 결국은 심장에다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심장의 원래 여기와 관련된 거는 심포와 3초의 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좀 더 의학적인 얘기는 한 요 정도로 줄여야 되겠네요. 네. 전할 말씀 잠깐 듣고 나서요.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박예원입니다. 라디오 상담실로 빨리 질문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화병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 이 불화, 형체를 알 수 없는 이것이 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화병이란 이름 자체도 실체도 없고 화의 실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방송이 갈수록 청취자분들은 아마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아마. 근데 쉽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의학 쪽에서는 이런 걸 이제 병이라고 하잖아, 그죠? 병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거를 그냥 괴로움이라고 했거든요. 괴로움.
어떤 이름을 안 붙인 거죠. 병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괴로움이라고 했는데 네. 그 괴로움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은 네. 그 괴로움을 어떻게 봤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갖지 못하는 거. 괴롭네요, 진짜. 그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거를 가져야 되는 거. 아, 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병도 아마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 지난 시간에 그 화병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를 이제 뇌라고 했는데, 자, 뇌의 증상들을 좀 간단히 보면은 중풍은 아시잖아, 그죠? 네. 중풍이나 뭐 뇌경색이나 이런 거는 화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풍병, 바람의 병이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화병은 뭐냐면 계속 타오르잖아.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남죠? 재만 남죠. 재가 남죠. 네. 그죠? 근데 이 중풍이나 뇌경색 같은 거는 왜 풍으로 보냐면은 우리가 태풍 지나고 나면 왜 흔적이 남잖아요. 그죠? 네. 막 망가지고 뭐 그죠? 부러지고. 절단 네. 나고. 어떤 그런 흔적을 남기고 간 거라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통 같은 거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각하게 앓은 적은 없고요. 없죠. 네. 두통 같은 경우는 이제 화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수에 좀 가깝지 않겠나. 전번에 이제 우리가 공황장애는 좀 화에 가깝고, 네. 그 우울증은 화 중에서도 뭐 물기운에 좀 가깝다. 마찬가지로 이제 두통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화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좀 물 쪽으로 좀 가까워진 거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면마비 같은 거. 근데 혹시 안면마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본 적 있습니다. 흔적이 남았잖아, 그죠? 그렇죠. 어딘가 이렇게 좀 웃으실 때도 그렇죠. 아주 예전 같지는 않고 흔적이 남아 있고 그 흔적이 굳어져 있잖아,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화병이라고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병. 네. 움직이고 멈추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대상포진. 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을 하거든. 아, 그죠? 네.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딱지가 않죠. 아, 그래요. 재가 남죠. 약간 네. 화하고 비슷하죠. 네.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니까. 네. 이거는 이제 화병을 이제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저것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갑상선 항진증 들어보셨죠? 예. 갑상선 항진증은 아마 화병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마 뭐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갑상선 항진증에 반대되는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죠, 네. 그렇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보면은 갑상선 항진증이 완전히 거의 증상이 반대거든요. 네. 뭐 몸이 붓고, 그죠? 몸이 붓고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은 늘고 예.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인데 이거는 불보다는 물 쪽에 가깝죠, 네. 그죠? 화병은 화병일 수 있지만 물이 우세한 화병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 같은 경우도 저는 뭐 화병의 범주가 아닐까.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네.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에 뭐 위암이나 췌장암, 네. 췌장암 같은 거. 그 다음에 자궁암. 예. 자궁암도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신 자궁근종. 예. 자궁근종은 아까 그 뭐죠? 갑상선 항진증하고 갑상선 저하증 이렇게 비교해 드린 것처럼 자궁근종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화병 중에서도 수가 좀 우세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병을 이제 화병에 이렇게 대입을 시켜 보는 건데요. 네. 당뇨병,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면역 질환 중에 쇼그렌 질환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본인이 쇼그렌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거는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시거나 경험해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인후 쪽, 후두 네. 이쪽으로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편도선 붓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네. 그렇게 붓는 분들 이런 것들이 대개는 우리 몸 이쪽에서 보일 수 있는 그 화병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우리 몸 가운데 아니면 아래쪽에서 보이는 화병 같은 거는 아마 시간상 제가 예를 다 못 들어드릴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갈래가 여러 갈래인데 화병을 어쨌든 치료를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들은 거 보면은 화병이 치료가 되면은 네. 여러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단초를 그렇죠. 마련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사실은 화병이라는 그 범주를 정해놓고 네. 그 치료를 한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네. 머리에 딱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예. 환자가 오면은 이분은 얼마나 걸리겠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게 이렇게 딱 그려질 정도로 네.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그게 한 이제 10년 됐군요. 네. 그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을 때 그분도 이제 화병 환자라고 보고요. 네.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 갑상선 암 수술을 대학병원에서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네. 이제 어디선가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들으셔갖고 이제 찾아오셨더라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말씀드린 게 갑상선 암 수술 예약한 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대신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 병의 특징이 뭐냐. 만약에 당신이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제대로 알고 네. 대처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그분이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셨고 그다음에 자궁 적출술을 받았더라고요. 아유, 자궁 근종 네. 때문에. 네.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어.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네. 네. 그다음에 나머지 내과 질환은 좀 더 있겠죠. 네. 더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를 다 방지를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지금 갑상선 수술을 벌써 예약을 잡았을 바에는 이거는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서 이제 완치를 시켜드렸거든요. 시켜드렸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는 이런 끔찍한 병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거다. 네. 이제 근데 그 분한테 제가 좀 죄송한 면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항상 그 화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분을 예를 많이 들어드리거든요. 네. 그분 귀가 많이 간지러실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관리하는데 저쪽 이파리가 노래졌어. 네. 잘라내. 이쪽 가지가 병들어서 잘라내. 그렇게 해도 계속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는 줄기의 문제구나. 아니면 네. 밑둥 뿌리의 문제구나. 네. 그러면 그거를 치료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화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병도 그 가지만 쫓다 보면은 네.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병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신경통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시골 어르신 분들 그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그 매듭을 묶잖아요. 네. 이렇게 뭐죠? 그 물건을 이렇게 해서 보자기나 이런 거 아니면 해서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묶는데 매듭을 풀 때 어떻게 풀죠? 묶을 때와의 반대. 그렇죠. 푸는 가령 거죠. 이제 매듭이 네. 이렇게 있으면 끈이 이게 두 개가 딱 생기잖아, 그죠? 네. 양쪽으로. 근데 한쪽 끈을 잡아당기면 매듭이 풀리나요? 더 얽히죠. 얽히죠. 네. 그렇죠. 네. 가운데를 풀어야 되죠. 네. 이건 사실 부처님이 제자들 교육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교육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잠깐 도둑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병 치료도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묶는 방식대로 화병을 치료하면은 절대로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그 화병에 대한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제가 가지고 계시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네. 그거를 갖고 있는 한에서 치료를 하면은 자꾸 얽히기만 하지 근본적인 치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병 치료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그 고정관념을 좀 깨주거든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범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에 제가 도움을 주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좀 알듯, 말듯.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저도 알듯 말듯이거든요. 네. 알듯 말듯인데 이제 뭐 이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제 기독교인 분들도 있고 뭐 그러시지만은 사실은 제가 그 해답을 찾은 게 사실 이제 부처님 말씀 설법이라죠. 법, 부처님법 그걸 공부하면서 사실은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듣다가 정신과 의사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약간 이렇게 분리불안 어떤 분이 분리불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엄마나 아니면 아빠와 떨어지는 거 아니면 애인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주식으로 설명을 해주겠다. 그래서 한 가지 종목만 100% 다 투자했을 때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것처럼 그렇죠. 너무 한 곳에다가 모든 것을 몰빵을 하지 말아라. 주변으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고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도 눈을 돌릴 수 있다면은 그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서 귀에 쏙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또 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바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그 괴로움을 표현할 때 그 뭐 삶이 고다 하고 그 괴로움을 표현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와 이별하는 거. 그거에 대한 괴로움이 그러니까 4대 고가 있어요. 4가지 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와 이별하는 거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거와 이별하는 거에 대해서 왜 괴로움이 있느냐? 그 사랑하는 거에 집착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이신가요?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다른 거에 분산 투자 그거 말씀하신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죠? 그렇군요. 오늘 또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또 깨닫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병 그러면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로 할 건가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갑상선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뭐 갑상선 암도 많이 늘어났지만은 그 갑상선 그 항진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났고, 또 요새 뭐 그 방사능, 그 오염수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갑상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또 좀 더 이어가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의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